남자의 가장 깊은 성적 판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다. 그것은 그가 은밀히 기록에 숨겨둔 영화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잊어라. 신화를 잊어라. 남성의 욕망이 단순하고 원초적이며 거의 동물적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버려라. 만약 내가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사실은 그 반대라고. 그의 가장 큰 에로틱한 갈망은 너무도 복잡하고 심리적이며 섬세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다음을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이 그의 욕망의 주 스위치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스위치가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본능과 영혼을 이어주는 스위치. 그를 동시에 연약하게도 강력하게도 느끼게 하는 것. 그의 의존을 당신의 몸이 아닌 당신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 두게 하는 것.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남자가 사냥하고 여자가 사냥감이 된다. 그가 욕망하고 그녀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이야기가 가장 큰 거짓말이라면, 유혹의 무대에서 사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주연을 빼앗아가기를 은밀히 기다리고 있다면, 남자의 가장 강력한 판타지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느끼느냐다. 외적인 장면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판타지는 그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뿐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여자를 떠올릴 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 판타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잊어라.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좁은 틀에 갇혀왔다. 남성의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시각적이며 직접적이라는 이미지. 짧은 치마, 노출된 가슴, 어둑한 곳에 실루엣에서 불이 붙는 욕망. 물론 그것도 작동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표면적인 층일 뿐이다.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잊혀지는 남성 자아를 위한 패스트푸드 같은 것.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간다. 그의 욕망을 완전히 점화하는 심리적 스위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빛이 켜져도 꺼지지 않는, 다음날 아침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의 정신 속에 파고들어 그를 낮에도 괴롭히고 스스로를 되묻게 하는 욕망.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어떻게 침대에 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 남는가다. 믿어라.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장에서 벌어진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당신이 단순한 선택지로 남을지, 최우선이 될지, 한때의 소일거리인지 아니면 목표가 될지. 대부분의 만남은 표면에 머문다. 이미 예측 가능한 역할극 속에서 그는 사냥하고 당신은 잡히는 척한다. 그러나 이 게임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고 결말은 늘 비슷하다. 내가 오늘 말해주려는 것은 그 판을 깨뜨리고 규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법이다. 조작이 아닌 그의 심리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끌리게 되는 것. 끝까지 함께한다면 내가 약속하는 것이 있다. 당신은 남성 자아의 맹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숨겨진 필요, 비밀스러운 갈망, 그의 가장 강력한 끌림을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 값싼 속임수나 오은 대사가 아니라 그의 감정적 미로의 지도. 당신은 왜 그가 당신이 가장 관심을 보일 때 오히려 물러서는지, 왜 무심한 듯 보이는 여자에게 집착하는지,
왜 오해된 독립성과 강함이 종종 반대 효과를 내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판타지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그조차 몰랐던 문을 열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비밀을 풀기 시작하자. 하나의 근본적 진실로부터. 그는 단지 몸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신을 원한다. 그는 욕망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래된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고전적인 서사는 남자를 욕망의 능동적 주체로, 여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왔다. 그는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다. 그녀는 바라보임을 당하고 선택받고 기다리는 자다. 동화에서 로맨틱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 전체는 이 다이나믹 위에 세워졌다. 그것이 줄거리를 끌고 간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연기해야 하는 사회적 대본 너머의 내면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실은 이렇다. 늘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다. 끊임없는 에너지, 지속적인 확인, 거절에 대한 갑옷이 필요하다. 그는 강해야 한다.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는 시작하고 제한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할 속에서 그의 일부는 잠들어 버린다. 바로 무장 해제되기를 은밀히 갈망하는 그 부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스스로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그의 비밀스러운 판타지는 바로 당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잠시라도 보상 그 자체가 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그것이 자신임을 의심 없이 아는 그 전율을 느끼고 싶다. 그는 수동적이고 연약한 위치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욕망의 힘 앞에 서고 싶어 한다. 그의 접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자체로 촉발되는 원인으로서의 욕망. 유명 배우를 떠올려 보라. 모두가 그를 찬미하고 사진을 원한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단지 집에 돌아가 파트너에게 스타가 아닌 남자로서 욕망받기를 원한다. 그를 벗기고 진짜로 느끼게 하는 욕망. 유혹의 경기장에서 남자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는 여성들이 자신의 지위, 외모, 재치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의 뇌를 진정으로 단락시키는 것은 오직 그 자체로서 자신을 원해주는 여자다.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본능을 일깨운 무언가를 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여자. 여기서 내적 갈등이 시작된다. 그가 연기해야 하는 역할과 은밀히 갈망하는 수동성의 이중성.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사냥감이 되고 싶어 하는 남자. 바로 이 긴장 속에서 당신은 들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영원한 사냥꾼의 신화를 이제 깨뜨려야 한다. 아무리 낭만적이고 영화 같아도 그것은 위험한 단순하다. 마치 태양의 역할이 빛을 비추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중력, 열, 태양 폭발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사냥꾼의 역할은 사회적 구성물이고 진화적 생존 전략일 뿐 그의 에로틱한 심리 전체가 아니다. 종종 그것은 감옥이다. 황금 감옥일 수도 있지만 감옥은 감옥이다. 남자가 항상 먼저 나서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동시에 약함이나 의심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에서 진짜 끌림이 생겨난다. 그를 깊이 자극하는 것은 역으로 그가 사냥당하는 것이다. 이는 억지스러운 역할 바꾸기 놀이가 아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전율적인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여자. 그가 미치도록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여자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시간보다 단 1초 더 오래 시선을 마주치는 여자. 대화 중
그의 입술로 잠시 눈길을 돌리는 여자. 가까워질 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여자. 이것들은 수동적 반응이 아닌 능동적 욕망의 미세한 표현들이다. 그녀가 단지 그의 매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의 원천이자 자연의 힘임을 알리는 신호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왜일까? 그것은 그의 현실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의 대본에 맞춰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내가 다가가면 너는 물러난다. 내가 제안하면 너는 동의한다. 그러나 여자가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주도권을 잡는 순간 그 대본은 불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그는 갑자기 벌거벗겨진 채 서게 된다. 드러나고 취약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노출, 그 취약함이 엄청나게 자극적이다. 그것은 단순한 액션 영화와 실제 삶 한가운데에서의 장면 사이의 차이다. 그는 갑자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된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현재로 끌어들인다. 바라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욱 기묘하고 강력하다. 이렇게 욕망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무력화된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성적으로 느낀다. 여자의 능동적 욕망은 그의 남성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그것을 확증한다. 그의 자동차도 직업도 지위도 아닌 그 자체를 확인시켜준다. 그의 본질을, 그의 뇌가 받는 메시지는 이렇다. 나는 네가 가진 것 때문에 혹은 네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널 욕망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 자체를 욕망해. 네 존재, 네 향기, 네가 날 바라보는 그 방식. 너 안에 무언가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 이것이 궁극적인 확증이다. 그 어떤 정복보다도 더 강력한 자아와 테스토스테론의 폭발. 그것은 그를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끌어내어 경험 그 자체의 중심에 세운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줄거리의 반전이 남성 욕망의 가장 은밀히 감춰진 비밀이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힌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그림이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말했듯 그를 자극하는 것은 욕망받는 것이다. 당신이 주도할 때 그는 미칠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최종 진실의 현관에 불과하다. 함께 있는 순간 그를 원한다는 것과 그가 부재 중에도 여전히 원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남자의 가장 큰 판타지, 그의 에로틱의 정점, 그를 단락시키고 완전히 중독되게 만드는 개념은 바로 당신이 그를 판타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당신이 그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친밀한 생각과 시간, 상상 속을 그로 채우는 것이다. 그가 알게 되는 것이다. 따분한 회의에 앉아있는 동안 당신은 집에서 그의 입술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잠들기 직전 당신 머릿속 마지막 그림이 그의 손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에로틱 확증이다. 왜일까? 그것은 순간을 넘어 육체적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당신과의 경험이 피상적이거나 덧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 속에 뿌리 내릴 만큼 깊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남성성의 증거를 갈망하는 남성에게 이것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다. 마치 음악가가 자신의 노래가 단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샤워할 때조차 흥얼거리며 그들의 꿈의 배경음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그가 당신의 판타지 속에 산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의 원시적인 뇌에 명확한 신호가 보내진다.
나는 이겼다. 나는 단지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각인되었다. 내 본질이 너무도 강렬해서 내가 없어도 그녀 안에 살아있다. 이 생각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 어떤 향수보다도, 그 어떤 자극보다도 강력하다. 그를 단순한 육체적 행위의 참여자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영감을 주는 우주의 신으로 변모시킨다. 바로 당신의 욕망이라는 우주에서.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남자가 당신이 그를 판타지로 삼는다는 것을 알거나 심지어 짐작만 하더라도 그는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순간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의 자아의 건축가, 그가 알지 못했던 마약, 그리고 그가 항상 되고 싶었던 남자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그가 욕망하는 여자의 판타지 속에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그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힘. 바로 이것이 유혹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단 하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남자에게 당신이 그를 판타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저속하거나 절박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열쇠는 우아함, 자신감, 그리고 당신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고 있다는 이해에 있다. 당신은 확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선물을 주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을. 주저하지 말고, 그러나 현명하게 주도권을 잡아라. 이것은 갑자기 노골적인 판타지 목록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가 나중에 곱씹게 될 작은 단서들을 남기는 것. 예를 들어 그가 보내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흔한 메시지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신이 오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일하면서 자꾸 집중이 안 됐어. 그건 네 잘못이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미스터리를 남겨둔다.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문을 열었고 그는 남은 시간을 그 문 너머에 상상을 하며 보낼 것이다. 현실 속에서도 이 효과는 더욱 강화된다. 함께 술집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만 들리게 귓속말을 해보라. 특별한 말일 필요는 없다.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렇게 날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혹은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을지. 육체적 가까움, 속삭임의 친밀함. 그리고 그 내용의 조합은 폭발적인 칵테일이다. 당신은 그를 현실에서 꺼내 오직 둘만의 비밀스러운 거품 속에 넣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자신이 바로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원인임을 느끼게 된다. 이 전략의 힘은 당신이 사냥꾼이라는 데 있지 않다. 그의 영향력이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당신이 규칙을 깨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는 데 있다. 당신의 언어로 표현하라. 난 너한테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말하기보다 넌 내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자극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라.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을 유일한 능동적 힘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그를 원인으로, 반응을 일으킨 힘의 근원으로 만든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가 내게 주는 영향이 너무 커서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의 자아와 남성성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중독적인 약이다. 내 욕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위험은 표현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위험은 영원히 알아채지 못한 채 남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모든 전략, 심리학, 유혹의 층을 벗겨낼 때 남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진리다. 가장 강렬한 에로티즘은 상호성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더 이상 남성의 독백이 아니며
그가 제공하고 네가 박수쳐야 하는 공연이 아니라 두 영혼, 두 몸, 두 생각이 두려움도 가면도 없이 서로를 욕망하는 대화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낡은 역할에 갇혀 있었다.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먹잇감. 남자는 능동적, 여자는 수동적. 이런 역할은 처음엔 어느 정도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국 제약일 뿐이다. 그것은 항상 한쪽이 권력을 쥐는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낳는다. 그러나 시간을 견디는 가장 깊은 연결은 권력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서로를 마주보고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강하며 똑같이 욕망으로 가득 찬 두 인간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 그의 판타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조작을 위한 술수가 아니다. 그것은 해방의 행위다. 너희 둘 모두를 위한. 너에게 그것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공주의 이미지로부터의 해방이다. 그것은 네 자신의 에로틱한 힘을 되찾고 욕망할 권리, 선택할 권리, 주도할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내 욕망은 숨기거나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내놓았을 때 남자를 변모시킬 수 있는 선물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게 그것은 늘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의 해방이다. 네가 주도권을 잡고 네 머릿속에 그가 살고 있음을 보여줄 때 너는 그가 갑옷을 벗도록 허락한다. 그가 단지 남자, 원형이 아닌 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연약해질 수 있도록 허락한다. 바로 그 공유된 연약함 속에서 진짜 친밀감이 꽃핀다. 섹스는 단순한 행위 이상이 되고 대화가 된다. 끌림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피난처가 된다. 어쩌면 진짜 목적은 단지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전히 거칠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너는 이 진실을 앞에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정보를 흥미로운 통찰로만 여기고 지금까지처럼 계속하며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신호에 반응하며 네가 쓰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할 수도 있다. 혹은 훨씬 더 두렵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내 자신의 에로틱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는 것. 지금 내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마. 너무 직접적이지 마.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여성의 욕망은 은밀하고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온 조건화의 메아리다. 하지만 만약 가장 큰 위험이 거절이 아니라 침묵이라면? 만약 진짜 실패가 내 안의 불꽃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채 누군가의 삶 속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다음번에 네가 그 불꽃을 느낄 때, 누군가에 대한 그 욕망을 느낄 때 그가 뭐라고 생각할까 묻지 마라. 너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경험할 자격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너는 독백이 아닌 대화가 되는 욕망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공유된 연약함의 전율을 누릴 자격이 있다. 쾌락과 의도의 주인인 여자로서 나오는 힘을 느낄 자격이 있다. 그가 네가 그를 욕망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네가 어떻게 욕망하는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그는 네 불꽃에 중독될 뿐 아니라 너는 마침내 네 자신의 자유에 중독될 것이다. 이제 대화는 내 차례다. 이것이 네 안에서 무엇을 일으켰는지 듣고 싶다. 그러니 네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만약 너가 끌림과 감정적 힘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